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강제 경매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가 전세권자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자, 갑이 X토지와 Y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을이 이 건물을 빌려요. Y 건물을 08년 10월 1일에 전세금 1억, 전세기간 5년으로 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갑 소유 X 토지와 Y 건물의 을의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어쨌든 X 토지와 Y 건물은 모두 갑 거죠. 그죠? 전세권이 설정된 것 뿐이죠. 건물에. 이 상태에서 09년 11월 1일에 병에게 건재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을 은행이라고 한다면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건재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쪼들리나 봐요. 정에게 1억 원을 빌립니다. 대주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이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입니다. 자, 돈을 안 갚으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갑이 정에게 돈을 1억 원 빌린 다음에 돈을 안 갚으니까 정이 차용금 대주라고 했죠. 1억 빌려준 사람 1억 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Y 건물만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보통 이제 Y 건물하고 토지, X 토지까지 전부 경매 신청할 텐데, 요거는 이제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Y 건물만 경매 신청한 걸로 일단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무가 낙찰받아서 등기하는데,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10월 20일. 자, 보십시오. 요게 지금 전세권 등기가 08년 10월 1일이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2013년인데 무가 건물을 낙찰받은 시점은 2012년입니다. 아직 5년이 안 됐죠. 5년. 전세기간 5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무가 낙찰을 받습니다. 건물을 낙찰받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경우에 무가 건물의 소유자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갑, 요건 X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무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Y에 대해서. 근데 이 전세권자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전세권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이거죠. 인도해달라. Y 건물 인도해달라. 이런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Y 건물을 경납받은 무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 인도 거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전세권자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사법시험 문제인데 이 당시 이런 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이론이 나옵니다. 민사집행법 91조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큰 쟁점은 아닌데 이걸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제 권리분석 책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권리분석책. 자, 순위를 따지면 어쨌든 요거는 갑이었다가 그렇죠? 갑이었다가 토지갑 건물 갑이었다가 토지갑 건물 무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Y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원래 무로 바뀌죠. 자, 그런데 을전세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의 경매는 강제 경매죠. 그래서 1번, 2번, 여기 3번, 4번 뭐예요?
무 취득 소유권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붙이면 말소 기준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뭐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이런 거 압류라고 하는데 경매 요건 이제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가압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말소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말소 기준은 병의 근저당권과 정의 경매 신청 압류예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은 제일 먼저 게 됩니다. 병의 근저당이 돼요. 이 말소 기준 밑에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받고 끝나는 거죠. 병도 배당받고 끝나고 정도 배당받고 끝납니다. 소유권은 무가 취득하는데 이때 요게 다 소멸된 상태로 취득하고 말소 기준 위에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 의뢰 전세권은 무가 승계합니다. 이게 이제 권리 분석 이론인데 이런 걸 아마 그 사법시험 단계에서는 배우질 않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근저당권 압류 요 위에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무가 전세권을 승계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 판례를 문제를 낸 거예요. 이렇게 권리 분석을 문제를 냈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무가 다시 보시죠. 자, 무가 낙찰받아 등기했는데 Y 건물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죠? Y 건물. 자, 그런데 전세권이 존재하고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정이 압류를 하죠. 경매 신청이라는 게 압류예요. 근데 말소 기준은 근저당권이 되고 말소 기준 위에 있는 전세권은 뭐예요? 무가 승계합니다. 따라서 무가 전세권자인 을에게 인도 청구를 하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건물을 경납받은 무가 지금 전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2013년까지 되어 있죠. 여기 08년부터니까 네, 전세 기간이에요. 근데 이 을을 상대로 낙찰받았다고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선순위라고 쓴 거는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란 말이에요. 말소 기준은 근저당권이고 그 선순위입니다. 그 앞에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사법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그 무가 일단 을에게 이렇게 인도 청구를 하는 거는 무슨 근거가 있긴 있어야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거예요. 213조. 소유자는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가 있어요.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전세권이라는 살아있는 전세권이라는 이걸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 인도 청구는 기각된다는 말이에요. 대법원 2006-607의 판결을 보시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자,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렇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갑에서 어때요? 무로 변경이 됐죠. 건물에 대해서. 자,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신소유자 사이 무와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전속하게 된다.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적법적인 당사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갑과 을이 전세 당사자였는데 소유권자가 무로 바뀌면서 을과 무가 전세권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언제예요? 2013년. 그죠? 5년 기간이니까. 그때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갑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도 청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문제가 나온 거긴 한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병의 근저당권보다 어때요? 이걸 떠안는 거예요. 무가. 이 근저당권이 이 앞에 있었다. 이러면 이것도 소멸됩니다. 자, 일단은 뭐 요 정도만 강의하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